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의 방송부장 도부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회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시장이 드디어 반등이 나와줬는데 어제 저희 부장님들과 이 시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때 좀 귀 기울여 들으셨던 우리 사원분들은 서경 사원분들은 좀 힌트를 얻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양질의 돈이 되는 정보들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의 부장들 보시면서 문의사항이 생긴다 하시면 전화, 문자, 유튜브 채널 열어둘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서경의 부장들 부장회의를 빛내주실 오늘의 부장님들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테마부장, 정보부장, 산업부장 이최허 모십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장님들과 함께 또 시작을 해볼 텐데 그러고 보니까 세 분 다 안경을 쓰셨네요. 저도 다음 주에는 좀 안경을 좀 네, 바로 안경을 벗어주시는 저 원래 안경 안 씁니다. 쓰세요. 네. 왜 그러시죠? 진짜? 아무튼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싸움으로, 왜냐면 각 부서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장님들 간에 기싸움이 장난 아닌데 저 방송부장인 도부장도 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의 발제자는 제 옆에 앉아 계신 허 부장님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슴팍에 뭐가 빛나는데요, 부장님? 아, 네. 제가 하나 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복구왕 출신이라는 걸 티를 내시는 것 같은데. 매주 목요일에는 한번 달고 나와보기로. 요즘 달고 나가 유명하니까 네. 달고 나와보기로 했습니다. 부장님 개그.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그 회사에서 원래 설마 이런 개그는 안 하는데 네. 서경의 부장들이니까 네. 부장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부에 계신 부장님들이 지금 싫어하실 거예요. 이를 갈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배꼽 잡고 쓰러지셨을지도 몰라요. 코드가 너무 딱 맞아서.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부장님들의 지금 최악의 아재 개그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제까지는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줘서 기분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허 부장님?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닌 걸로. 네, 힘드네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 발제자가 허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장 브리핑 먼저 부탁드리죠.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된 시장이 이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의해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그리고 뭐 고용 보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복합적으로 미국의 정치 불확실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홍콩의 중국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헝다그룹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될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될 때 백신 공백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백신 공백기 이후에 우리가 직접 접종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을 좀 왔는데 백신 공백기를 말씀드리는 와중에 벌써 시간이 백신 2차 접종을 제가 다 맞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의 흐름들을 지금 경제 상황에 좀 맞춰서 다시 풀어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달다시피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수가 부양에 성공을 한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지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과한 유동성과 경기가 일부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한 스텝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올 3월부터 엄청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시장의 시그널을 하나하나 흘리고 파월과 옐런 재무장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을 당겼다 풀었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11월 확정과 시행이 동시에 일어날지 11월 확정과 12월부터 시행이 될지 150억 달러씩 줄일지 200억 달러씩 줄일지 그래서 6개월을 진행할지 7개월을 진행할지 그 부분만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과
연달아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파월의 스탠스가 테이퍼링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풀었다 당겼다 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감지해 보시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 강세가 나오고 그러면 자연적인 긴축 효과까지가 유동성 공급부터 유동성 회수의 완성까지의 한 사이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팬데믹의 발발부터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졌듯이 유동성 공급부터 자연적인 긴축 효과를 발휘하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겁내고 공포를 느끼고 계좌가 마이너스로 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테이퍼링도 할 것이고 금리 인상도 할 것이다 라는 대전제 아래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화상으로라도 하겠다라는 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은근슬쩍 호주산 석탄을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헝다그룹 이슈는 내일부터 개장되는 중국 증시를 조금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이거는 완연한 반등이고 회복이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3천억 이상 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3천억 이상 순 매수를 했던 때가 올해 한 3번 정도 됩니다. 2월과 8월 그리고 오늘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반대 매매를 보면 8월 19일 우리나라의 반대 매매가 42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결제일 기준으로 394억 원으로 올해를 통틀어서 1위, 2위였습니다. 반대 매매가 피크를 찍었다라는 것은 일단 되돌림에 대한 시그널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8월 이렇게 해서 300억대 이상의 랭크가 5번 있었습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만 반대 매매가 1,600억 이상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제 악성 매물들이 거의 출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코스피 차트에서 반대 매매가 심했던 날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필 그 반대 매매가 심했던 날들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그리고 저점을 찍고 그 2,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잡혀왔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그 외국인들의 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장님과 최 부장님께 여쭤볼 테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올라간다고 한없이 올라간다. 그리고 내려간다고 한없이 내려간다. 이 극단적인 선택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깡통 계좌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을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이주연 부장님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반등이 완연한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반등에 대해서 시장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 부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어저께 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요? 뭐 말 바꾸기를 막 하냐. 어. 근데 말 바꾸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이 바뀌는 거를 보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바람 계속 저쪽에서 불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게 되잖아요. 역시 말이 그리고 네. 그거는 결국 투자자들,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위안과 위로를 해주는 시점이 있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국면에 지금 시장이 놓여 있는지를 알고 나서
힘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2월 달에 장 빠질 때 사람들 막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시장은 상승이 시작될 거다. 왜냐하면 그냥 분기 실적 이제 작년 실적과 1분기 실적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네. 코로나19라는 셧다운 기간들이 있는 그런 구간들을 지났고 또 이제 백신을 풀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이 됐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의 이런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증시가 거기에 환호하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내리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굉장히 안정적인 장이다. 상승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시겠지만 주말 딱 끝나고 와가지고 제가 저녁 방송할 때 네. 델타 변이 이거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또 주유소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 파산 임박 이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되냐고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99%의 확률로 파산되지 않을 거다. 1%의 가능성도 없지만 이것 역시 의회에서의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이견 때문에 지연될 경우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하나의 안 좋은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 델타 변이라는 것도 터졌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뎁실링 관련해갖고 부채 한도를 상향 못한다, 연장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투심이 확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맞물렸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차트 보니까 추세가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지금 뭐 트렌드를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들고 나오고 제가 개발한 뭐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차티스트들 네. 우리나라 기관 증권사에 쓰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단 말은 이걸 저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매수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기업의 내용이 됐든 차트를 기반으로 했든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8월 20일 날 8월 4일부터 20일까지 하락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찔끔찔끔 내리면서 하루 계속 빠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거품을 물고 제가 장중에 오늘 사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손가락에 막 거품 내면서 키보드에 그렇게 또 채팅방에서 하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이후에 딱 반등이 나와서 지금 3,200까지는 올라올 거다. 거기는 돌파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가장 중심이 되는 가격대가 3,200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한 번에 바로 돌파하는 일은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시를 생각하면 호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 추세 라인을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 못하고 꼭지점을 만드는 부분은 뭐냐? 하나의 파동의 고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저항 라인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평행이동 시켰을 때 하락폭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차트를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 자리, 지지 자리를 이탈한 시점에서는 보통 되돌림의 반등이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그런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지수라는 거는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정은 극히 좀 뭐 옵션 만기라든지 뭐 그런 날 아닌 이상에 좀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뭐 좀 예견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냥 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그냥 느낌적인 부분, 이거는 주관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경험상 이 정도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굉장히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바닥인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어저께도 방송에서 2,400이 오면 네. 저는 정말 진바닥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매매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내일 반등이 나옵니다는 까먹고 2,400 가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2,400 가면 다 팔아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5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저항 자리는 지금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3,050에서 3,100포인트의 밴드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항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정리는 그럼 언제 해야 되겠어요? 다만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반등이 나올 정리를 때, 네.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그러면 저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래요. 제가 8월 20일 날 급락 나오고 막 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네. 사람들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맞아요. 매수에 손이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개인들이 우르르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괜찮은가 보다. 네, 그게 이러고. 딱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제 3회 법칙이라고 아시듯이 네. 3일 정도 시장이 안정성을 보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그런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오늘 보시면 2,000개 상승하고 나머지 네. 하락이었잖아요. 한 3일 정도, 이틀, 3일 정도까지는 보통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등의 전 종목이 다 열광을 합니다. 그렇죠. 하고 3일째 되는부터는 또 다 내리나요? 이제 이 주도 섹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도 테마가 바뀐다든지 하는 네. 흐름들이 싹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또 가는 종목들만 상승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저께 사라고 했던 거는 다만 오늘 급등이 반등이 나와준다. 만약에 안 나오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오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만 5%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편하게 낼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서 이제는 뭐 저는 일단 눌림이 나온다. 그렇다면 손절은 지수적으로는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전저점 구간 최하단인 2,900을 깨게 되면 네. 손절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대로 3,050에서 60포인트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니까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제가 보수적인 매매를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 평소에 투자하던 금액이 1억이면 절반 줄여서 5천만 원으로 비중을 설정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 비중 자체를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 줄이는 그리고 거죠. 기대 수익이 컸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 이제는 그 기대 수익을 조금 줄이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올라오면 팔기가 바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크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항이 오면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뭐 강했던 종목들 어저께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시장과 비교해가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보고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손절을 한다든지 어차피 상승장에 사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뭐 3,050, 뭐 3,060까지 반등 아니면 뭐 3,100까지 반등이 나온다.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몰라요. 내일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짤 때 매매 시나리오를 짤 때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짜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뭐 대응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이 샀다가 물려가지고 손절을 못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전략을 이런 객관성을 가진 뭐 분석 방법으로 딱 잡으셨다면 그 방법대로 전략을 짜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3,060포인트 정도까지는 생각이 됐는데 추세 상단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안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올라오게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추세대 상단 저항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뎁실링 관련해서는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완화가 되는 흐름이 완전히 나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렇죠.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6월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 고점은 어디세요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백신을 다 맞는 시점이 고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네. 되면 풀었던 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1월부터 미국은 백신 맞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월 달에 삼성전자 고점 치고 빠지는 것처럼 그 고점을 지금은 뭐 못 올라가고 있는 게 되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이런 객관성을 가진 뭐 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른 전략대로 행동하는 게 어찌됐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뭐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저는 반등장이기 때문에 반등장이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조정이 나올 때 뭐 2,900을 깨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거기서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만들어서 돌릴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요 정도까지는 보여요. 저는. 위아래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생각이 떠오르는 게 르꼬르동 블루를 나온 사람이 네. 빵을 만들 때 레시피를 하나하나 찾으면서 빵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차트를 봐왔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연습을 한 사람이 차트에다가 선을 긋는다고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에 아무 의미 없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레시피 없이 빵을 만든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숙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에 선을 긋는 건데 아무 의미 없이 차트에 선을 긋고 뭐 2,500이다, 2,600이다, 700이다, 800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050에서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의 자리는 보인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고 비중이나 기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 의원님께서는 이제 최 부장님께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어요. 오늘 자리 이제 외국인들만 매수를 조금 해주는 모습인데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하락이 좀 깊게 나온 점이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매수세를 오늘 매수세를 보자면 코스피는 아직 한 반 더 남았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추세적으로 돌아서 올라갈지 뭐 기술적인 분석 나 이런 거 모르겠다 추세선 긋는 거 모르겠다 하시면은 힘의 방향성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힘의 방향성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싶은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매수 지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오늘?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조차도 겁이 먹어 있는 시장이라면 지수는 상승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좀 명확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2, 3일 정도는 좀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상승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뭐 3,060선, 3,100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저도 같은 맥락이고 일단 추세적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의 방향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분석 자체를 조금 제외하고 그냥 보시자면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유가 필요해요.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필요한 게 사실 상승이거든요. 근데 하락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락은 한 가지 이유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뭐 헝다 뉴스라든지 미국 부채 한도라든지 글로벌적인 뭐 금융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스위치 뚝딱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자면 시장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답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주식은 대응하는 영역이에요.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겁을 먹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빠져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 확률적으로도 시장은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만약에 나는 상승장에만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실 하시면 안 되고 상승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돈을 못 벌거든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하락장이고 박스권입니다. 이거는 조금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어제
부장님. 부장님, 네, 아직 입에 안 붙는데 어쨌든 허 부장님께서도 얼마 안 네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레벨업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좀 잘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네. 어느 시장이 와도 굉장히 조금 지금 되게 고난도예요. 지금 어려운 시장 시장인 자체가, 거 네. 맞는 거죠? 저도 한 11년 정도 했지만 지금 시장은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다 깨고 추세를 만들고 오히려 역에 역을 쳐서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장만 잘 대응하시면 향후 10년 동안은 제가 볼 때 매매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다. 이거는 장담 드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시장 얘기를 하다 다른 데로 빠졌지만 네. 어쨌든 최소 2, 3일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전고점은 반드시 좀 넘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서 3,000선은 좀 넘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에요. 지금 국내 시장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만약에 부채 한도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부채 한도와 관련된 그런 유예, 12월 유예가 사실 대박 이슈는 아니거든요. 뭐 한도를 조정한 것이 아니고 유예하겠다라고 그냥 생명 연장을 그러니까 돈 한 갚는 2달 정도 기간을 밀어준 거죠? 그냥 네. 밀어준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돈 갚는 기간을 2달 밀어줬다고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돈. 네,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요. 미국 부채가 제일 네, 많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2달 네. 밀었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이 시장을 분명히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하려고 분명히 메이저들은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짜셨을 때 지수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돌아서 틀어서 쭉 올라갈 거냐. 사실 이 방향으로 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시장은 객관적으로 그냥 보시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 변수가 있네? 그렇다면 아무리 잘해봤자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냥 옆으로 이어가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부채 한도가 해결이 되고 헝다 관련된 이슈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에 대한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가 돼야 되지만 하락에 대한 이슈는 딱 한 가지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관련돼서 요즘은 뭐 반영이 되지 않지만 미사일 한 번만 쏴도 그냥 흔들리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일단은 지금은 저는 그 부분은 좀 좋게 봤어요.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팔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한 1조 그렇죠. 가까이 다 팔았으니까. 네, 일단 더럽기 때문에 시그널을 준 거예요. 버틴다, 시장 상승한다, 내가 산 종목은 올라가 하셨던 분들도 지금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을 줄 겁니다. 왜요? 떡밥을 미끼를 물게 하기 위해 네. 돈을 팔았던 걸 다시 시장에 투입하게 만들어야죠. 위에서 다시 사게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사게 만들고 꼭대기에서 다시 던지고. 그래서 박스권장이 굉장히 이용하기 쉬운 거니까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부채 한도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네. 시장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 거의 뭐 매수를 그냥 막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죠. 조금 아쉬운 게 그간의 하락이 일주일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시정이었는데 그냥 뚝딱 9시 넘어가서 한 10분 지나면 까먹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네, 그쵸,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움직이는 호가창을 보고 네, 호가창 홀리시는 보면 거죠. 홀리시는 네. 게 맞는데 네.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걸 하루아침에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관망하시고 네. 네,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네, 우리 부장님들이 지금 뭐 손가락에도 거품이 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품이 나지만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많은 뭐랄까요, 이 생태계가 어그러진 시장 속에서 제대로 전략을 가지고 덤벼야 되는데 전략이 부재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 매일매일 보면서 이제 숙련되어 오고 숙달되어 온 우리가 전문가 아니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자 샵 0082번
2번으로 저희 부장님들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시장 올라갈 거야, 내가 산 종목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달콤한 꿈에 젖어가지 마시고 현실을 좀 제대로 목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부장회의라는 게 갑자기 확 피부로 와닿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발제자인 허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또 무엇인지, 거기서 또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의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리오프닝 투자자의 시선으로라는 주제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허 부장님, 리오프닝이에요, 주제가? 네. 네, 브리핑 좀 해주시죠. 앞서서도 시장 말씀을 드릴 때에 코로나가 발발을 했고 아무런 치료제나 백신도 없을 때에 백신은 개발될 것이고 그리고 백신 공백기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을 넘어서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특별히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서 나도 뭔가 수익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공부고요. 그렇죠.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방송을 통해서 꼭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모든 부장들이 방송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이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방송 그리고 오늘의 이슈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했고 치료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면 외부 활동도 증가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껏 거리두기나 집합 제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요. 해외여행,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문제나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소비 회복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낯설거나 동떨어지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지표 가계 흑자율로 따져본 소비 여력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회복에 대한 부분들 한 꼭지와 하지만 지금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나가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조금 집중해 볼 때가 이번 하반기와 내년 연초까지의 시장이 아닐까라는 시선으로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무엇으로 수익을 낼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리오프닝을 좀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방송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소비를 해오셨는지 한번 짧게 생각해 보면 네. 나는 여태까지 소비가 이쪽에 엔겔 지수가 높았다든지 네. 뭔가 내가 하는 소비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떠오르는 소비가 있으실까요? 네, 방송부장으로서 제 소비 패턴을 좀 돌아보면 왜 옷이나 화장품에 좀 많이 지출을 할 것 같은데 먹는데 저는 많이. 제가 맞췄네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뭐 굉장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 다른 부장님들 왜 눈빛을 다 피하시죠? 네, 이하 동문이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갑자기 화나네요. 네. 족발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러면 네. 최 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소비 패턴이 어떠셨어요? 정답, 먹는 앨범 거죠. CD.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뭐 CD 이런 거 안 쓰세요? 걸그룹 CD. 네, 걸그룹 CD. 요즘은 팬클럽 가입비 내고. 그러니까요. 좀 매달. 하고 싶네요. 정기 결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네. 네. 콘서트. 네. 풀리면. 풀리면 풀리면 뭘 하고 싶으세요? 풀리면. 풀리면 일단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니까 그 핑계 대지 하겠지 뭐. 마시죠. 정말입니다. 부장님. 정말입니다. 이런 핑계. 사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자, 부장님들 많은 말도 안 분들이 되네. 아마 집에서 많은 분들이 하셔야죠. 그러세요. 집에서. 그러니까요. 이 부장.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세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 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소비를 돌아보면 나는 이런 소비가 좀 더 많았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가계부를 쭉 돌아보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싱글일 때는 사실 소비 자체가 그냥 뭐 딱히 뭐 지출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족이 유흥에 생기고 쓰셨나? 나서 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 예전에, 취미생활이나 네. 유흥에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니까 그냥 뭐
보통 가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먹고 사는 생활비 거기에 가장 지출이 많은 것 같고 빠지는 것 같아요. 아기가 과일을 굉장히 잘 먹어요. 진짜 그럼 사주고 비싼 거를. 싶죠. 근데 요즘 망고 이런 거. 샤인 머스켓. 그러니까요. 그 또 희한하게 샤인머스. 비싼 걸 알아. 아기가. 그럼요. 애기들이 더 잘 알아요. 잘생긴 사람도 더 잘 알아요. 이거는 씨가 없으니까 먹어야 된대요. 어떡해라. 그래서 딱 보면 그게 가장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아기가 좋아하니까 사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갑자기 슬퍼지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말이 있는데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그거 묻지 인생은 말고, 네. 음식 남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는 거에서 먹는 거 반, 그다음에 뭐 사랑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 말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맞을 것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 뭐 먹는 거 딱히 뭔가 어디 쓰고 다닐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관심이 사실 뭐 없어요.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10대 때 관심이 많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딱히 뭔가 뭐 제가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코로나 풀린다면 저도 좀 가족들하고 스키 여행을 외국으로 좀 가보고 싶다는 맞아요. 생각이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지금은 막 소비가 뭐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을 가고 싶거나 콘서트를 가고 싶거나 여행. 헬스장을 간다거나 가고 싶거나. 네,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관련하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의 투자자의 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유통, 그리고 패션, 여행,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내가 직접 갈 수 있는 곳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국내 소비 섹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멀리 생각해 본다면 항공, 여행, 카지노, 그리고 영화, 공연, 엔터까지도 섹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백화점은 고가 내구재 소비로 인해서 연초에 이미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보복 소비, 그리고 고가 내구재, 일명 명품에 대한 소비들이 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형 마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거니까 거리두기 제한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대형 마트 부분, 그리고 이제부터는 특수 입지뿐만 아니라 일반 입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편의점들까지도 외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하나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차례로는 내년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도 한 차례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들께서는 리오프닝, 제가 말씀드린 섹터 이외에도 나는 이 섹터와 이 종목이 눈에 띄더라라는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는 리오프닝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시장에서 이렇게 어떤 뭐 트레이딩의 아이디어를 찾을 때 확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확정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때는 불렸죠. 맞아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다른 것들 다 올라간 동안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께 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확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 밖에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내년쯤 되면 풀리지 않겠냐라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셧다운 상태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돈 풀기를 많이 했어요. 회수를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그러면 그때 은행주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네. 그렇게 이제 확정적인 이벤트가 있는 거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뭐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주, 여행주, 지금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그 당시에 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하셔도 좋다. 직장인 분들이 은행주 그냥 지금 사놓고 1년 가져가시면 다 돈 벌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네. 이런 확정적인 이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을 앞두고 네. 금리 인상은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겠지만 금리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은행의 예대 마진율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쵸. 일단 뭐 1,000원 벌던 게 2,000원, 3,000원 벌게 되는 상황이 올 거니까
이미 벌써 근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주들 뭐 연말에 배당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지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증권주들 고배당에 뭐 지금 비투하시는 분들이 뭐 좀 반대 매매를 당해서 그렇지 네. 계속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요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뭐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런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로 장사를 하는 그런 금융주들은 좋을 수밖에 지속적으로 없다. 좀 보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 추세에 놓여 있으니까 네.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위드 코로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항공주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간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호텔도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허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이거는 상황상 안 좋아졌던 거고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무조건 당연히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항공주들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좀 불안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뭐 시장이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를 해준다면 뭐 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섹터는 컨텐츠인데요. 네. 뭐 작년에 제가 이제 대강연회 때 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맞습니다. 컨텐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만큼 이 컨텐츠 시장이 우리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던 그런 캐파에서 아시아에서는 그래 한국 드라마 영화 재밌네라고 소비가 되다가 지금은 OTT라는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글로벌 소비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나라 한류가 시장에서 이렇게 뭐 곽광을 받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다, 질이 안 좋은 컨텐츠를 생산한다,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좀 글로벌적인 소비 패턴으로 간다면 뭐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작 비용의 절반이면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통용이 된다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 컨텐츠 시장은 전망이 상당히 밝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가 빠졌는데. 종목은 CJ ENM을 제가 주유소 포트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에서 컨텐츠 하면 CJ ENM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CJ ENM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카로워요. 네, 최 부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뭐 이거는 새로울 게 없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 좀 지켜보자면, 저도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의류, 섬유, 아마 의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시대를 좀 반영한 것들을 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의류 때문에 뭐 운동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을 못함으로써 이제 옷을 새롭게 못 사시는 분들도 오히려 있을 수도 있고, 네. 옷을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보복 소비나 아까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프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붐이죠. 사실 이거는 시대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뜬금없이 이제 골프웨어를 말씀드리고, 뭐 골프 맞아요. 저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크리스 FNC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맞아요.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일단 이런 거는 다 시대의 반영입니다. 일단 이러한 의복 같은 것들, 단순하게 의류도 의류지만 일단 시대가 반영된 이러한 것들,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20, 30대가 조금 받아들이는 그 시대거든요. 예전에 골프라고 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가는 건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조금 이 부분은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일단 5G 관련해서도 사실 구축이 잘 안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 기존에 구축을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할 구축을 좀 것이다. 하려고 할 것이다. 5G가 좀 너무 좀 지났다고 한다면 6G라도 조금 건너뛰고 그럴 실제로 수도 나왔었죠. 있겠죠. 네. 6G 건너뛰고 바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통신 관련주는 굉장히 조금 많이 쉬었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어쨌든 관련돼서 조금은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컨텐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그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운동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의류 이런 쪽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홈 트레이딩
홈트를 하기 때문에 네. 홈트와 관련된 그런 뭐 기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오히려 운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요. 네,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여기- 헬스케어 관련된 네. 이르자면 이 부장님 로잉머신 네, 맞아요. 로잉머신 사서 지금 하셨나요? 열심히 와이프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그렇다고 쪽도 하십니다. 볼만하다. 어쨌든 그런 쪽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이거는 시대와 맞물린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이거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은 가치 투자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허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어색한데요? 받아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오늘 제가 체포할 AI 인 줄 종목을 알았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죠? 네, 서경의 부장들에서 가끔씩 체포하는 종목들이 생길 텐데요. 오늘 제가 체포할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허마트라고도 앞으로 부르시게 될 거다라고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를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12월 24일 제가 21년도에 꼭 보아야 할 종목 4선을 꼽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20년 12월 24일. 이제 다시 이마트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확정적 이벤트 및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마트 가져가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일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한 추세선을 뭐 그냥 긋는 것도 있고요. 억지로 맞추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추세선이 얄궂게 맞더라라는 말씀들을 종종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셨을 때 어마어마한 하락과 그리고 횡보,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실 때 한 가지의 현실적인 이벤트들을 본다면 결국 지난해 8, 9월 달에 상속, 증여가 있었죠. 증여 이후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가 차트 흐름을 보실 때 하나의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이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대형마트들이 일부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서 배송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필먼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마트는 전국에 퍼져 있는 이마트 점포와 그리고 이마트 24 여러 가지 풀필먼트와 점포들이 이미 확장되어 있고 그 안에는 냉동 창고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대형마트를 살려주는 기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수가 완료가 되었죠.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되었는데 그중에 32% 정도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마트가 신세계 그룹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사업을 발휘할 수 있고 사업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는 4분기부터 이제는 연결 실적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2천억 정도 규모의 영업이익이 그대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있어서 한 단계 퀀텀 시프트가 일어난다라고 보시고 SSG.com 상장 준비도 일어나고 있죠. 네. 그 다음으로는 스타벅스 상장도 준비를 할 텐데 SSG.com 상장 준비가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삼성증권으로 상장 주관사 선정이 완료되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서 상장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 결국엔 2018년도 해외 투자 약 1조 원을 받을 때에
결국 23년도까지는 거래액 10조 원과 IPO를 달성하겠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3년도에는 상장에 대한 준비 채비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상장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3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해서도 향후 상장에 대한 약정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도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정사실일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바이아웃이죠.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고 나오는 게 사모펀드든 지분 투자든 다들 그러한 순리이기 때문에 SSG.com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상장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약 2조 6천억 원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가양점을 매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장부가액으로 가양점의 가치는 4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했더니만 6,800억 원에 매각이 되었죠. 지금 이마트에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성수동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매수 대기자들이 의향서를 좀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장부 가치가 960억 원입니다. 거의 20, 30년 전 가치로 장부가액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매각가가 이제 한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와 HTS와 상반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PBR은 장부가의 기준이라는 거죠. 430억 원에 판매된 가양점은 6,800억 원에 팔렸고 장부가액 기준 960억 원의 장부가액이 1조 원에 팔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PBR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0.48입니다. 0.48이 아니라 매각가 기준으로 한다면 PBR은 더 낮아집니다. 이런 기업 가치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상장 가치까지 생각을 해보셔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한번 매수를 도전해 보시자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는 어떻게 되느냐? 추세선을 조금 평범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보다 낮게 내가 모아가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렌과 어색한 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에 이제 부장님들이 하나씩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긴급 체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 성함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 부장님 그리고 이 부장님, 최 부장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부장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